지난해 오송 참사가 있었던 궁평 2 지하차도가 15개월 만에 전면 개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와 유가족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값싼 중국산 시멘트 수입까지 추진되면서 지역의 시멘트 업체들이 성수기에도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청주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사업부지 용도를 놓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전부터 부인을 상습 폭행하고 상해죄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오송 참사가 일어난 궁평 2 지하차도가 15개월 만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 지적을 받았던 충청북도가 보강 작업을 마치고 오는 31일 밤부터 왕복 4차로를 모두 열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개통 소식을 유가족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오는 31일 밤 10시 전면 재개통합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발생 15개월 만입니다. 2개밖에 없었던 손잡이이자 발 받침대인 핸드레일을 최대 13개까지 늘렸고 25m 간격이던 비상사다리는 그 절반마다로 거리를 좁혀 전체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고리 형식으로 쉽게 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인명 구조함도 자석으로 바꿔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참사 당시 재구시를 못한 배수펌프는 비상 전력 장치를 더해 전기가 끊겨도 돌아가게 했습니다. 안전시설은 더 과하게 설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면 10월 31일 밤 10시에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가족은 개통 소식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애초 전면 재개통 전에 참사 피해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지난달 부분 개통은 물론 이번에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제는 그냥 외면하는 것 같아요, 저들은. 시민단체는 충청북도가 참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흔적 지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추모 공간이나 트라우마 센터 등 참사 관련 대책 논의는 유가족 쪽에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유가족들의 이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데 충북도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 생존자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인 제천 삼척 동서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을 모아서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을 약속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엄태용 의원과 강원 지역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또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예정대로 재활용 시설을 짓겠다는 입장인데 충청북도가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줄지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도산업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상역까지 동원해 충북도청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청주시는 물론 충청북도도 압박했습니다. 용도가 폐기물 매립장인 부지 전체를 재활용 선별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 상황. 청주시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여 왔다며 주민들은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주거 지역에 이 재활용 선별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주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청주시에서는 그냥 꼼수 행정으로 현도 면민 몇 명을 상대로. 충청북도도 지난 2022년 변경고시는 매립장 일부를 재활용 선별센터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부지 전체의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해석상 차이가 있었다며 해당 부지의 재활용 선별센터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매립장으로 써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산업 폐기물이고 생활 폐기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예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입니다. 용도 변경에는 최소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사업이 지체되며 국비 일부까지 반납했고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산업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며 최근 환경부가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어 매립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의 운명은 이제 충청북도의 결정에 좌우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겨울철 공사 중단을 앞둔 10월과 11월이 최고 성수기인데요. 올해는 15% 정도 출하량이 줄면서 최근 10년 동안 최저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결국 업체들은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했거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2만 3천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한일시멘트 단양 공장. 공장 곳곳에 설비가 멈췄습니다. 석회석을 구워내는 시멘트 생산의 핵심 공정인 소성로는 6개 가운데 3개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반제품인 클링크를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속로를 멈췄다 가동하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재고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기가 있는데 2기는 벌써 7월부터 4개월째 재고가 만실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동 중단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kiln 1개를 얼마 전에 또 재고가 차서 인근의 성신양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공장 밖까지 벌크 트레일러 차량이 늘어섰지만 지금은 20, 30대가 전부입니다. 월 평균 60만 톤에 이르던 출하량은 최고 성수기인 이달 들어 15% 정도 줄었습니다. 수요 감소로 출하가 줄면서 적치장이 꽉 차서 생산량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보통 동절기에 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대보수 전에 좀 더 일찍 가동을 좀 더 중단을 시켜서 재고 밸런스를 좀 조정하는 작업을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협회가 발표한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멘트 출하량은 3,222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도 4,400만 톤으로 최근 10년 동안 최저점을 넘어 IMF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의 감소는 오랜 건설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건설 수주액과 착공 면적, 주택 인허가 등 선행 지표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등에 따라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지만은 예전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10.2%를 올리면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원가 부담은 20% 중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연료로 사용하는 유연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상황에 최근의 국제 정세는 불투명합니다. 중국산 시멘트 수입 추진 등 가격이나 압박까지 받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의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전국 교육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최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투표자의 93.2%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지역 임시직과 일용직 증가율이 전국 1위인데 노동시간이 길고 고용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장근로 제한과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돼 있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부터 자신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이 아파트 단지에서 34살 이집트 국적 남성이 전 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 여성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 40여 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30번이 뭐 옷 입고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건 터진 겁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캠핑을 가자고 했는데 여성이 거절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됐고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벌금 70만 원을 받았는데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돼 가장 높은 A등급으로 경찰이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엔 스토킹 혐의로, 한 달 뒤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남성을 2차례 더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사건이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혼하면서 올해부터 경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7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쓰러져 있던 5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7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했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6회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속리산 잔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예선에 참여한 282개 팀 중 9개 팀이 선발돼 실력을 겨뤘고 장재왕 씨가 대상을 차지해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제26회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다음 달 9일 오후 12시 20분 MBC 충북에서 녹화 방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주최하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충북 SR 포럼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시니어의 행복한 삶과 디지털 역량을 주제로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청주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이달 안에 조사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석 달 이내에 신고하고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가 100만 도시의 잠재력이 있지만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